잡아서 이승 왼쪽이 겼어요. 왼쪽이 겼어요. 슛! 열정, 임민혁입니다. 환호, 들어갔습니다. 선취 실점 대한민국. 감동과 좌절. 19, 20살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투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넣으면 경기가 끝납니다. 홍명보 골! 2002년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신화. 축구팬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홍명보 사각사각 중계 멘트의 주인공 서기철 아나운서의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각사각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철 해설위원이 4강 하는데, 그리고 내가 홍명바라고 한 게 아니라 홍명바라고 했는데 네? 그걸 세게 불고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뭉치니까 이제 네? 홍명바가 된 거지. 뭐라고요? 아 정말 무지하게 떠드네. 베테랑 아나운서마저도 홍명바를 외치게 한 15년 전 감동 월드컵. 그 뜨거운 단어가 2017년 한국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6개 도시에서 펼쳐진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국가대표 아우들의 빛나는 여정을 소개할 저는 K리그 홍보대사 가수 박재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U20 월드컵,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축구계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한준희 KBS 해설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축구계에서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대회가 어느 대회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20세 이하 월드컵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마라도나 선수를 위시해서 피구 선수, 앙리 선수, 그리고 요즘의 메시 선수라든가 아구에로, 디마리아, 사실상 그 이후의 축구 한 세대를 풍미하는 모든 선수들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자신의 명성을 더욱더 드높이는 기회를 맞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Trigger the fever, 열정을 깨워라. 이번 대회의 결산과 더불어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보는 KBS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풋볼 U2.0 국가대표 아우들의 킥오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잉글랜드와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잉글랜드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특별한 아이들 2명과 함께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드리머스 U15팀의 황준혁입니다. 기성용 선수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드필더가 되고 싶습니다. 15세 팀에서 뛰고 있는 김수루라고 합니다. 저는 5년 뒤 장결이같이 자신감 있고 리더십 있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4살 동갑내기인 수로와 준혁이는 현재 안산 트리머스 FC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머스에 주목한 이유, 다른 클럽들과는 조금 다른 운영 방식에 있었는데요. 이강엽 안산 트리머스 15세 팀 감독과 축구 전문지 포포트 정다우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희 안산 트리머스는 좀 특별한 운영 방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축구 유소년 발전을 위해서 모 기업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래도 후원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선 회비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가장 큰 클럽 축구의 장점인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런 축구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팀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드물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금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 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산의 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트리머스 FC의 운영 방식은 국내에선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히는데요. 조금은 색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수로와 준혁이 TV로만 보던 월드컵 무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반전 한국 축구의 현재 U20 대표팀이 남긴 것. 피파 주간대회 중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회. 국민들은 8강 진출, 아니 내심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이 이뤄냈던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진학까지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경기력은 그 기대를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죠. 이승우 제쳤습니다. 이승우 돌파했어요. 일찍이 해외 생활을 한 선수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개성 강한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의 자유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의 팀으로 뭉쳤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성남이라를 지도할 때부터 작년 리우올림픽을 이끌 때까지 선수들의 개성,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도자입니다. 한 일례로 비디오 미팅을 할 때 편하게 발을 올려라. 이런 사실 한국 지도자들 중에 이런 분 찾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이 나이 대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건 개성을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팀 케미스트리, 팀 운영하는 자체가 자율 속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호날두와 루이스 피고 등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과의 16강 경기. 들어갔습니다. 선취 실점 대한민국 1대0 이 장면에 거리를 주면 안 될 텐데 위험합니다. 3대0입니다. 크로스 슛! 쉼 없이 달려온 대표팀의 도전은 8강 문턱에서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대회인 만큼 아쉬움은 더 컸는데요. 잦은 전술 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창의적인 축구를 시도한 것,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가지 시선이 함께 있습니다. 한국 풋살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길 KBS N 축구 해설위원과 김태륜 KBS 해설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한 가운데 패한 그런 경기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서 결과적으로는 패한 것,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신태용 감독이 그동안 지도자 생활해오면서 좀 단점이었던 것은 이 확신과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너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신태용 감독 축구는 재밌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색깔을 낼 수 있게끔 했고, 조금만 더 안정성을 했었다면 우리 팬들이 바라는 결과를 갖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또 같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에 신태용 감독 같은 유형의 캐릭터도 꼭 필요하지 않나. 재밌잖아요. 공격적으로도 하고. 저는 이번에 게임 끝나고 인터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 있지만 홈에서 하는 대회에서 수비적으로 하기 싫었다. 맞서보고 싶었다. 이거 되게 용감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20세 때 안 하면 언제 해요?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월드컵 때 할 거예요? 20세 때 해보니까 한번 강호랑 해도 맞부도 쳐서 공격적으로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21명. 정다우 기자는 대표팀 선수들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해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조금 있습니다. 스페인의 명문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우, 백승호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K리그 소속이거나 K리그 우선 지명을 받은 선수들입니다. 울산현대의 이상원이라든지 전남 드래곤즈의 이유현, FC 서울의 임민혁, 이런 선수들은 지금 현재 K리그 소속으로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범근, 이상민, 정태욱, 이런 선수들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K리그 팀들의 우선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1, 2년 안으로 프로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프로팀에서 현재 뛰고 있거나 입단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비롯해 유럽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 유스팀 선수들까지 속해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화려한 선수 구성. 그러나 바르셀로나 듀오 중 한 명인 백승호 선수는 16강 경기가 끝난 이후 프로 경험의 차이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백 선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순호 포항 스틸러스 감독과 김대길 해설위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19살, 20살 선수들은 각자의 팀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선수들하고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 경기에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있으면은 결국은 경기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3부 리그,
또는 뭐 다른 어떤 좀 하부리그 쪽에 가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임대 제도를 통해서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선수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경기력 또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났다는 거. 이것은 또 우리가 숙제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맞붙은 포르투갈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의 축구 선진국들은 어린 선수들이 성인 레벨의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어서 일본은 2014년에 J3 리그를 만들었는데 몇 가지 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자체적으로 23세 이하 팀을 운영을 해서 나는 아예 J3로 출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FC 서울인데 FC 서울이 23세 이하 팀을 따로 만들어서 3부 리그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K3 리그가 있듯이. 또 하나는 2014년에 처음 이제 J3 리그 두 번째 시즌 때 아예 그 일본 축구협회에서 23세 이하 연합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프로팀에서 1군으로 뛰지는 못하는데 23세 이하인 선수들을 한 2명씩 차출해서 그 선수들은 경기 전날 딱 모여서 경기만 뛰고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3부 리그로 나왔어요. J리그 연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죠. 준혁아, 수로야, 너희들은 형들의 경기 어떻게 봤니? 일단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고, 이제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 보완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실점해서 따라갈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어. 앞으로는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더 집중해서 한 팀으로 돼서 좀 뭉쳐서 경기 됐으면 좋겠어. 기량 차이와 조직력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호 감독은 부실한 유소년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개인 기량에서 우선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고, 그런 개인 기량은 어릴 때부터의 훈련 단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 또 확신했고, 한 부분적으로는 이제 체력적인 예선전 3경기를 거치면서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이번에 포르투갈전에서 나타난 걸로 느꼈어요. 대표팀이라는 팀 성격 자체가 각자의 팀에서 모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질 않아요. 이제 유럽이나 남미는 여러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그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나이가 19살, 20살이 돼서 한 군데 모아놨을 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각각이 너무 다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모아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축구가 이번 대회를 거울 삼아 전반적인 시스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4강에도 들어갔고 8강에도 뭐 2번 정도 들어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가끔씩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8강에 들어가고 4강에 또 가고 결승에도 가려면은 지도하는 방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게 안 되고는 가끔씩은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자주는 갈 수가 없죠. 후반전, 한국 축구의 미래는 유소년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지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다워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형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11년이면 불과 6년 전인데 이때 기록만 봐도 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소속 등록된 유소년 U20 팀이 약 201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현재 169팀으로 줄었고요. 당시에 102팀에 불과했던 클럽팀이 156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엘리트 축구, 그러니까 학교 축구에서 클럽 축구로 넘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 프로 구단 유스팀, 그리고 학교 축구팀, 마지막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클럽팀인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프로 구단 유스팀에서 뛰길 원합니다. 구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가장 적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후 프로팀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유스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클럽이나 학원 축구를 거쳐 프로 무대에 데뷔하거나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유소년 축구계를 지탱해온 학원 축구팀의 수가 감소하고 클럽팀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유소년 축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까지 살펴보는 긴급진단,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이대로 괜찮은가?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학원 축구에서 클럽 축구로 추세가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김대길 해설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요구라는 겁니다. 왜 클럽 쪽으로 갔을까요? 부모님들 또는 참여자 우리 유소년들이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너무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또 너무 부모들의 과도한 경제적 지출, 최근에 이제 많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축구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학원 팀에서의 이 축구를 시키고 싶지 않은 방향 전환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클럽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다 끝나고 학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클럽에 와서 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업도 하면서 축구도 즐기고 뭐 그래서 아마 클럽 쪽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 축구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숙 생활과 대회 참가 비용 등 경제적 지출이 많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학원 스포츠는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있어 사실상 근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헌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성적이 나지 않으면 선수들 진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운동량도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클럽 축구로의 자연스러운 변화 외에 협회 차원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학업과 축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말 리그 제도인데요. 김대길 해설위원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매우 좋은 정책이었죠. 맨 처음에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이 주말 리그에 대한 이 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협회는 협회대로 주말 리그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연맹은 그 연맹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 대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의 숫자를 늘려버리게 된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해야 되고 또 방학 기간이 되면 연맹 주최 대회를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에서나 연맹이 머리를 맞대고 이 주말 리그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룡 해설위원은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유스팀 출신이기도 한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잘 알려진 얘기지만 훈련을 매일 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리고 철저하게 초등학교 때는 유소년 시절에는 축구가 2번째였다는 것. 예. 학교 공부할 거 다 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축구를 했다는 것이고 고1 때 17세 카테고리 갔을 때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그 파리 생제르맹 캠프 안에서 합숙을 하면서 학교를 가긴 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시합이나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학교를 안 갔고 대신에 저녁에 그 선생님이 왔어요. 우리 숙소로. 그래서 우리 교육도 좀 하긴 하고 공부도 하긴 하고. 최순호 감독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에 가서 한 3년 정도 축구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 안 해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그럼 일주일에 많아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매일 2시간씩 일주일에 하면 몇 시간이에요? 6일만 해도 12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교 시간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 많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캡틴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이자 현재 광주FC를 이끌고 있는 기영옥 단장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호주로 학교를 보내놓고 제가 방학 때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저는 정말 만족을 했어요. 왜 만족을 했냐면
운동을 연령대에 맞게 시켰고 과와 부하가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성장이 제대로 된 거고 성룡이가 지금 뭐 190이면서도 그런 그 몸의 밸런스가 또 기술 축구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체형으로는 쉽지 않은데 자기 신체에 맞게 성장에 맞게 적당한 운동 또 한 가지는 잔디에서 천연 잔디에서 5년 동안 그 성장기에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거기에 몸의 유연성이 길러지고 기술이 길러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듣다 보면 아이들을 일찍이 해외로 보내야 하나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린 나이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외국의 유럽 또는 남미, 브라질 특히 이런 쪽에 가서 축구를 하면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고 또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부모님들은 검증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특히 또 이번 20세 이하의 이승호, 백승호 선수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미 검증이 되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이 유소년들을 픽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부모님들께서 무조건 해외 나가면 잘 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고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텐데요. 이런 목적의식 아래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골든에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김종유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에이지는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2013년도에 그 사례 조사를 위해서 유럽의 어떤 TF를 구성해서 사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고요. 연령에 기술 습득에 필요한 적합한 연령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12세부터 16세까지 이 연령대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3단계를 나눠서 선수를 훈련시키고 뽑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21개 지역센터, 5개 광역센터, 해외 영재센터로 이어지는 그런 3단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매년 같이 필드에서 또 활용하고 또 현장 지도자의 반응을 또 수용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리킨다. 그것이 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대길 의원?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은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 유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제 일부 이게 현장에 있는 학교 팀 지도자 선생님들과의 좀 마찰, 충돌이 좀 있어요. 그 학교 팀에 있는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압박을 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어떤 경제적 부담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누구 애는 되고 우리 애는 못한다,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하고 또 이 합숙 훈련까지 하게 되면 본인들 팀의 훈련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재점검이 필요할 거고. 이어서 한준희 해설위원의 의견입니다. 골든에이지 프로그램도 이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선발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 현장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영향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관리가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취지와 발전성을 제대로 앞으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체제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벨기에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15세 감독이 동쪽으로 드리블을 하고 16세 감독이 서쪽으로 드리블, 17세 감독이 남쪽으로 드리블, 18세 감독이 북쪽으로 드리블하면 그 나라의 19세 팀은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사한 시사점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축구 철학을 만들고 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가 한국 플레잉 스타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일찍 발굴하고 잘 키워내서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끝으로 한국 유소년 축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것을 주의하고 또 어떤 점을 고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입니다. 이 학원 스포츠의 가장 공통적인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원 스포츠는 성적, 성과 이러한 것에
굉장히 목을 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학원 스포츠의 지도자들 그리고 해당 경기단체 또 대한축구협회 모든 또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이런 모든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이러한 부분들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룡 KBS 해설위원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바뀌거든요. 문화가 대표팀 문화도 그렇고 공기도 많이 바뀌고 아무래도 뭐 손흥민, 기성용 같은 해외파 선수들도 있고 또 해외파도 유럽파도 있고 중국파도 있고 A 대표팀이 그런 느낌이면 밑에 세대들은 더욱더 그런 흐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승우, 백승호 같은 선수들은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육성돼서 우리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 들어온 선수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흐름은 결국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를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 언론은 돼 있는지 우리 팬들은 돼 있는지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 기영욱 광주FC 단장입니다. 외국 나가면 종합 그 스포츠 센터를 크게 다 합니다. 그 선진국일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가서 마음대로 자기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고 더 투자를 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길 KBSN 해설위원입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요. 이제는 성적 중심에서 즐기는 축구로 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로컬 지역사회에서 많이 참여하고 꼭 선수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릴 때 축구를 접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축구를 남다른 애정어린 눈으로 보게끔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게 축구의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선수를 육성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는 것 이 자체의 접근도 이제는 조금 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인프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거기에서 정말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후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것.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최순호 포항 스틸러스 감독입니다. 소질 있는 아이를 찾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켜놓으면은 반드시 우수한 선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적은 숫자에서 소질 있는 아이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반대 입장이죠. 왜냐하면 축구에 대한 소질이 가지고 있다면 축구에 대한 걸 축구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이 선수는 축구에 대한 소질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은 중학교에 가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지금 이제 제도를 많이 바꿔서 공부하는 그 선수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즐기는 축구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축구 전문지 포포투 정다워 기자입니다. 유소년 축구를 포함한 이 축구 전체가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구 자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K리그 판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얻고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파이가 생기겠죠. 더 많은 팀들이 생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구 자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지금도 K리그를 클럽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하시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소년 경기까지 챙겨보세요. 그런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는 실제로 가서 응원을 하고 팬들 사이에서 저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 저 선수가 우리 팀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외국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K리그 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K리그 유스도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긴급진단
한국 유소년 축구 이대로 괜찮은가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자,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3대1로 지면서 16강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골이 미리 더 빨리 났으면. 안방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아우들의 도전은 결국 16강에서 끝이 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는 이번 대회,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우선 20세 월드컵이나 그 밑에 17세 월드컵 카테고리는 절대적으로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출전을 해서 그 연령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번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신들의 위치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포르투갈 감독도 우리나라 경기 앞두고 했던 인터뷰가 조별리그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한 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좋다. 어쨌든 이 선수들이 길게 보면은 또 올림픽도 나가야 되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뭐 잘 자라나면 국가대표도 나중에 될 텐데, 결국엔 이제 국가대표 무대에 나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좀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월드컵은 물론 경험이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17세나 20세 카테고리는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좀 경험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선수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지금 좀 어두운 면을 본다면 지금 어쨌든 한국 축구는 혼란기고 격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단계가 아니에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니까. 근데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의문인데 왜 언제부터 도대체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을 나가면 16강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나.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43인데 그것도 최근에 좀 올라간 건데, 반에서 43등 하는 애한테 너 이번 기말고사 16등 들어, 기간 1년 줄게, 쉽지 않잖아요. 16강 들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증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승리한 포르투갈 팀한테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 이런 월드컵 U20대라는 월드컵에서 뭐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또 2년 동안의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시작인 만큼 절대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미래에 앞으로 나와서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성장 중인 20살 선수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국 축구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요? 그 연령대 선수들은 정말 우리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아마 팀에 돌아오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거고, 또 그 선수들이 프로에서 지속적으로 몇 경기 출전하다 보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19, 20, 21살 이 3살의 연령에서 선수들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더 큰 선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시 수로와 준혁이가 뛰고 있는 안산 트리머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축구를 하니? 재밌었어요. 저희 꿈이고 미래여서. 재밌고, 제가 미드필더다 보니까 애들한테 골 넣을 수 있게 어시스트 해주는 게 짜릿하고. 힘들게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즐거워요. 저희 팀이 골을 넣을 때 어시스트 해주거나, 저희 팀이 힘들 때 한 발짝 더 뛰어주고, 그런 게 재밌어요. 그냥 골을 먹고 지고 있어도 다시 골을 넣으면 역전할 수 있어서 이기면 기뻐요. 국가대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뽑힌 거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꼭 유니폼에 태극마크를 달고 싶어요. 후반전 추가 시간 5분 주어졌습니다. 맨날 오늘은 경기가 좋고 내일은 경기가 안 좋다? 이거는 좋은 선수 안 된다고, 큰 선수가 안 된다는 거지. 계속 그러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니네들이 언제 어느 때 또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선수로도 성장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훈련장에서 니네들이 계속 최선을 다해서 실전처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선생님 뭐 밖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무슨 알겠지? 근데 신나게 축구를 하며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빛낼 선수가 되고 또는 K리그의 열성적인 관중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또다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월드컵을 응원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아니 한국 축구에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조급한 관심보다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와 멀리 돌아가더라도 즐겁게 웃으며 가리라는 그런 다짐이 아닐까요? 따라오면 어떻게 돼? 공간이 생기니까 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고생했고 가서 물 마시고 다음 게임 바로 준비할 거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준비하고 게임 만들어. 여러 축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축구는 아직 20살, 2.0 세대입니다. 열정이 앞서 간혹 헛발질도 하고 크게 실점도 해보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환상적인 플레이로 멋진 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모두의 20살이 그랬듯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만났던 아직은 어린 선수들, 색색의 머리를 한 채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났고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그라운드를 누볐던 태극전사들은 오늘 막 결승전을 치른 다른 나라의 선수들만큼 빛났고 멋졌습니다. 8강에 오른 상대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건네고 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뭇 진지하게 의지를 다지는 선수들.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이런 청춘과 낭만에 전하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냈던 20살, 20살에 보내는 박수. 우리는 분명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KBS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풋볼 U2.0 국가대표 아우들의 킥오프. 지금까지 연출의 강소연, 글 구성의 김현욱, 그리고 저는 K리그 홍보대사 박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 화이팅!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화이팅! 일단 한국 국가대표팀 미래를 잘 이끌어나갈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K리그도 이렇게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요, 잘생기고 축구 잘하고 빨라서요. 백승우요, 저 닮아서요. 네. 아니 저는 조영욱이요. 한찬이 그냥 잘해요.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저희는 경남 진주에서 온 학생들이고 U20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럼 모두 이거 한 번만 도와줘.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올림픽은 개회식이 길지만 축구는 개회식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축구보다 재밌는 건 없기 때문에 앞에다 뭘도 칠하죠. 4년 후 아니면 2년 후, 6년 후 이럴 때는 이 선수들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주축이 될 테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 봤어요. 기운 내십시오. 정말 파이팅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꺼도 되잖아요. 계속 돌고 있어. 진짜요? 난 이걸 들으면서 지금 하라는 건지. 아니, 계속 도는지 몰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만나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K리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박재정입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U20 월드컵을 계기로 K리그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박재정의 축구여행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